대한민국 최고 병원 의사가 전하는 건강 이야기. 서울대학교 병원 팟캐스트. 요즘은 키도 스펙이다라는 말이 사회에서 이슈가 좀 되었었는데요. 많은 부모님과 아이들이 공부뿐만 아니라 키에 대해서도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3시간에 걸쳐서 건강톡톡에서 우리 아이의 키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병원 소아청소년과 신충우 교수님께서 도움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사실 사람의 키는 어떻게 결정이 되는 건가 이런 게 좀 궁금한데요. 이제 이런 키, 신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는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크게 대개는 세 가지로 이제 구분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엄마 뱃속에 있는 상태. 그래서 이제 산모의 건강 상태가 좋았냐 나빴냐. 그다음에 질병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네. 그다음에 태반을 통해서 영양 공급이 충분히 이루어졌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 네. 하는 태아 시기가 하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태어나서부터 이제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유전적인 요인이고 네. 하나는 환경적인 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전적인 요인은 뭐 민족 같은 거 있죠. 네. 그다음에 성, 남자, 여자 그런 것도 있고요. 엄마 아빠가 크면은 아이가 클 가능성이 좀 높고요. 엄마 네. 아빠가 작으면 좀 작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네. 부모님 영향도 받을 수 있고요. 대개는 이제 그와 같은 형태로 나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환경적인 요인은 뭐 얼마나 활동을 하느냐, 네. 영양 공급이 얼마나 충분하냐, 네. 질병 같은 게 있느냐 없느냐, 그다음에 사회 심리적으로 얼마나 지지를 주고받느냐, 네. 그와 같은 것들이 크게 작용해서 대개 세 가지로 크게 나눕니다. 네. 사실 정말 수많은 요인들이 그러면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은데요. 그쵸. 이제 이런 것들 중에서 특별히 좀 더 이제 영향이 좀 크다 이런 것들이 알려진 것들이 있을까요? 되게 이제 사람의 성장을 결정하는 요인을 100%다 했을 때 네. 유전적인 요인이 되게 70에서 80% 정도 차지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되게 20에서 30%가 이제 환경적인 요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인터넷 같은 데 나와 있는 거 보셨을 거예요. 네. 뭐 환경적인 요인 70% 차지한다. 그거는 이제 잘못된 정보고요. 네. 다만 환경적인 요인이 중요한 거는 저희가 부모를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남자 여자 성을 네. 바꾸기도 쉬운 건 아니고. 네, 네. 그렇지만 환경적인 요인은 아이가 성장하는데 더 좋은 방향으로 바꿀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환경적인 요인이 중요한 거지. 네. 일정한 부분으로 봤을 때는 유전적인 요인도 꽤 중요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찾아보다 보면은 부모님의 키를 넣어가지고 아이의 키를 예측하는 그런 공식들이 나오잖아요. 그쵸, 그쵸. 네, 그런 것들은 실제로 좀 의미가 있는 건가요? 이게 관찰한 데이터 가지고 나온 건데요. 엄마 아빠 키에 이제 평균을 내요. 네. 그래서 여자는 그 평균에서 6.5를 빼면 되고요. 네. 남자는 거기서 평균에 6.5를 더하면은 우리가 이제 목표 키 같은 게 이제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네. 그 목표 키를 중심으로 위아래로 이제 6cm 정도 범위에서 자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빠가 170, 엄마가 네. 160이다. 네. 그럼 평균이 165죠. 네. 거기서 남자를 예를 들어 볼까요? 그러면 네. 거기다가 6.5를 더하면은 171.5cm네요. 네. 그러면은 그 부모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의 키를 평균을 내면은 어른 키는 대개는 171.5 정도에서 대개는 제일 많이 관찰되고요. 네. 그 다음에 그와 같은 부모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70%가량은 네. 위로 6cm, 아래로 6cm를 더한 값에 이렇게 분포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통계적으로 우리가 보는 거지,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그 부분에 가장 많이 차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키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예, 이제 예. 실제로 키가 자라는 원리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뼈가 자라는 건지, 어디가 자라서 키가 우리가 커지는 건지, 그런 것들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지요? 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얼굴이 있죠. 그 다음에 네. 등과 가슴을 이루는 네. 이제 그 부분에 척추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다리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뼈들은 대개는 이제 척추뼈 같은 걸 하나 구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뇌뼈죠. 머리뼈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네. 이제 롱본이라고 해서 긴 다리뼈 같은 게 있어요. 네. 긴 뼈가 있는데, 그것들이 성장하는 패턴이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성장 호르몬의 영향을 받는 거는 네. 일반적으로 길게 자라는 뼈들입니다. 그래서 다리뼈, 팔뼈, 그런 게 주로 좌우하고요. 네. 척추뼈는 성장 호르몬에 덜 영향을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장 호르몬 등에 인해서 네. 그다음에 충분한 영양 공급, 그다음에 충분한 자극에 의해서 긴 다리뼈가 자극을 받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손가락을 예로 들어 볼까요? 네. 손가락의 뼈가 이렇게 긴데요. 네. 요 긴 뼈의 앞쪽과 양 끝에 성장판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성장판에 있는 연골세포가 성장 호르몬 등에서 자극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연골세포가 이제 개수가 많아지면서 차곡차곡 쌓이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다리 길이가 점점 길어지고 손도 길어지고 이렇게 키가 형성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이렇게 차곡차곡 쌓이는 과정에 미치는 영향이 제일 중요한 거는 영양 상태, 네. 그다음에 충분한 자극, 그다음에 충분한 호르몬 공급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영양 상태, 자극, 그리고 호르몬 공급. 예, 예. 사실 성장판 얘기 잠깐 해주셨지만 예, 예. 저희 정말 성장 찾아보다 보면 키 이런 거 찾아보면 계속 성장판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양이랑 자극이랑 호르몬, 그래서 자극을 많이 주면 좀 굉장히 좋아진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또 뭐 부상을 입을 때 성장판이 다치면 더 이상 거기는 더 이상 자라지 않는다. 그러면 양쪽이 비대칭으로 자라는 거냐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쵸. 네, 성장판 관련해서 조금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성장판은 연골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네. 우리 무릎 관절도 연골세포로 되어 있는 거는 많은 부모님들이 아실 거예요. 근데 네. 그와 같은 연골세포하고는 좀 다른 종류의 연골세포고요. 이거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 하면은 네. 자기가 분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세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성장 호르몬 등에 의해서 이제 자극을 받으면은 그 네. 연골세포가 이제 분화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연골세포 하나가 2개, 4개, 8개, 16개 그런 식으로 이제 개수가 많아지는 거죠. 근데 많아지면서 이제 층층이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네. 다리 길이 방향, 다리를 예를 들면 길이 방향적으로 한 층 이렇게 쌓이는 거라고 보시면 네. 돼요. 그래서 쌓인 세포 중에서 오래된 세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네. 세포는 죽어서 없어지면서 그게 뼈로 칼슘이 침착이 되면서 단단한 뼈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부모님들이 성장판 사진 아마 병원에서 찍어보실 텐데요. 네. 거기서 보면 이렇게 까만 선으로 보이는 게 네. 연골세포가 엑스레이를 그냥 투과해버려갖고 까맣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뼈로 형성돼서 죽은 세포가 점점 쌓이면서 우리 키가 커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성장판의 가장 큰 특징은 성장 분화 능력을 한정되게 갖고 있는 이 모세포 개념인데 네. 수명이 한정이 되어 있는 모세포. 네. 영원히 분화하지는 못해가지고 그래서 분화하면서 키가 크고 크다가 어느 순간 되면 우리 모두 키가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판의 구조는 그와 같은 식으로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양, 뭐 자극, 성장 호르몬, 갑상선 호르몬, 네. 성호르몬 등 호르몬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하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성장판 손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네. 이제 제가 우리 아이가 놀다가 팔이 부러졌다. 근데 팔이 여기가 이렇게 중간이 부러지면은 성장장애는 없고요. 네. 팔이 부러지는데 요 끝에 아까 제가 끝단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끝단에 네. 다치면 성장판이 손상될 수는 있어요. 아. 그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길이 성장이 잘 안 될 테니까 네, 네. 양쪽의 차이는 날 수는 있겠죠. 근데 네. 성장판의 손상 같은 거는 정형외과에서 굉장히 치료를 잘 해가지고요. 초기에 치료만 잘 받으시면 크게 문제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임상에서 이제 병원에 오는 아이 중에서 성장판에 손상이 생겨서 키가 안 큰다 하는 아이는 극히 일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예상 키를 좀 알 수 있다라고 하면서 성장판 검사라는 것도 좀 이제 언론에서 봤던 것 그쵸, 같은데요. 그쵸.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 엑스레이가 성장판 검사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장판 검사는 제일 많이 하는 게 왼쪽 사진을 찍는데요. 네. 손가락 끝에 위쪽에서부터 팔목의 중간 부분까지 이렇게 사진을 찍어요. 네. 손가락 이렇게 벌리고 찍는데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있는 뼈들의 모양을 다 보는 거예요. 아. 그래서 여기 있는 뼈, 여기 있는 뼈, 여기 있는 뼈, 여기 있는 뼈를 다 봐가지고 네. 우리가 갖고 있는 표준 도감이 있거든요. 그 네네. 도감에 몇 살짜리에 가까운가를 우리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성장판 나이가 되는 거고요. 그걸 가지고서도 예측키를 할 수 있는데 예측키 하는 데 있어서 의사들이나 아니면은 여러 군데에서 인터넷 같은 데 보셨을 거예요. 엄마 아빠 네네. 키 놓고 하면은 뭐 목표 신장이 어느 정도 되고 당신의 키가 지가 어느 정도 되고 뼈 나이가 어느 정도니까 얼마나 클 거다. 근데 임상에서는 그건 가지고서는 되게 키 평가는 못 해드리고요.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아이를 잘 키워가지고 영양 공급도 잘해주고 네. 이쁜 사랑으로 키운 거예요. 그래서 애가 행복하게 잘 자라는데 2살 때 키가 100명 중에 50번째였고 네. 3살 때 50번째였고 네.
4살, 5살 때도 50번째면은 8살 때도 50번째일 가능성이 클 것 같아요. 아프지 않다면. 네. 그리고 10살 때도 50번째일 가능성이 크고요. 네. 성인기도 50번째 해당할 가능성이 크고. 오히려 그쪽에서 그 자료를 더 많이 사용하고요. 그다음에 뼈 나이는 몇 가지 질병 등에서 예측하는 데 도움을 줄 수는 있고요. 네. 그래서 부모님이 생각하는 만큼 성장판이 임상에서는 크게 중요한 자료는 아니다. 이렇게 네. 판단하셔야 할 것 같아요. 아, 네. 그 좀 사실 요즘 저도 이제 아이가 있는데 네네. 슈퍼에 가도 약국에 가도 어디에 가나 키를 키워준다는 뭐 한약, 영양제, 보조식품, 기능식품 뭐 이런 것들이 정말 심지어 음료수에도 키 성장에 도움이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엄청 나오는데요. 그런 것들 보면은 우리 애도 먹여야 되나 이런 생각들 부모님들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제품들이 실제로 효과가 좀 입증이 되어 있나요?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때 이제 호르몬 이야기를 했는데 네. 갑상생 호르몬도 키 성장에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여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도 부모님들이 아마 아실 것 같아요. 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기본이 되는 건 이제 성장 호르몬이에요. 네. 그래서 성장 호르몬이 키가 작은 일부 아이들 그리고 성장 호르몬이 안 나오는 아이들의 치료제로 사용할 수 있는 거는 몇 네. 가지 조건이 있어요. 어느 정도의 용량을 쓰면 어느 정도 키가 자라고 어느 정도의 용량을 쓰면 부작용이 잘 안 생기고 그리고 부작용이 뭐뭐뭐가 있고 네. 그리고 부작용이 생기는 거를 어떻게 찾아내고 그 부작용이 생겼을 때 어떻게 치료하고 네네. 그게 일반적으로 대략 알고 있어요. 그리고 5년, 10년, 15년 뒤에 그 아이한테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대개는 알아요. 가이드라인 것 그쵸. 같으나 예. 뭐 그래서, 논문 이런 것들이 예.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치료 약제로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건데 네. 영양제나 한약 같은 것들이 네.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이게 성장 호르몬만큼 성장에 대한 효과가 있으면은 그에 합당한 부작용도 생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의 약국이나 뭐 시중에서 많이 구하실 수 있는 네네. 한약이나 영양제 같은 거에서 네. 효과만 잔뜩 있고 부작용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은 실제 효과가 있는 건지 네. 이게 연구에 가는 효과인지 그냥 일시적인 효과인 건지 정말 부작용이 없는 건지는 고민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 성장을 이제 키워준다 하는 거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까 성장판의 연골세포를 저희가 말씀드렸는데요. 네. 연골세포가 아까 수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래서 연골세포를 그 물질, 한약이나 영양제나 그 다음에 키에 관해서 도움이 된다는 물질을 우리가 투여를 받으면은 네. 그 연골세포가 점점 개수가 좀 많아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그 연골세포는 자기의 역할을 다 했으니까 죽어 없어지겠죠. 네. 그게 어느 정도 죽어 없어지는지 모르기 때문에 어른 키가 크게 도움이 안 될 가능성도 있고 그 다음에 성장판이 성숙이 되는 정도, 노화되는 정도에 따라 사춘기가 오는데 사춘기를 빨리 촉발시킬 수는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부작용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권할 만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요즘 사실은 성장 호르몬 주사를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좀 사실 정말 특별한 경우에 적응증에 한해서 사용하는 약인데 그쵸. 이거를 그냥 키 크는 주사라고 생각해서 맞춰야겠다라고 생각하시고 병원 가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런 어떤 적응증에 해당하지 않는데 성장 호르몬을 맞는 경우에 실제로 뭐 키가 좀 많이 자라고 뭐 이런 경우들이 좀 있나요? 사실 안 쓰실 것 같긴 한데요. 네. 이렇게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터너 증후군이라는 네. 병이 하나 있는데요. 네. 여자애들에서 생기는 병입니다. 네. 근데 그 병은 성장 호르몬을 안 쓰면은 어른 여자의 키가 네. 142 정도 돼요. 많이 작죠. 네네네. 평균보다 거의 10cm가 작은 거예요. 네. 그런 아이들한테 성장 호르몬을 사용하면요. 155에서 160cm까지 키울 수 있어요. 네. 그거 보면은 성장 호르몬이 키를 키우는 효과가 있는 거는 맞아요. 맞죠. 네. 근데 이제 터너 증후군 같은 경우는 키가 너무 작죠. 네. 일상생활이 너무 하기가 불편하니까 일정한 정도를 키를 획득하기 위해서 부작용이 생기는 거를 감수하고 사용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 대비 효과가 많기 때문에 사용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외래 같은 데서 보면은 제일 마음 아팠던 거 네. 보면은
옆집의 아이는 성장 호르몬 키를 키우는데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는 나는 내 아이한테 충분한 걸 다 해주고 있는가 그걸로 괴로워해서 많이 그쵸. 오시는 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렇게까지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성장 호르몬은 일단은 허가받은 질환들에서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게 맞고요. 네. 그 이외에 키가 100명 중에 지금 10번째인데 부모님 보시기에 마음이 아프다. 그리고 미래가 불안하다 해서 쓰는 거는 개인적으로는 반대하고요. 네. 다만 지금 아이가 키가 작은 거예요. 네. 근데 아이가 키 때문에 학교에서 생활하는 것도 힘들어하고 네. 친구들 간의 관계도 나빠지고 그러는 네. 거예요. 그와 같은 경우에는 도와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와 같은 경우에 일부 이렇게 사용되는 거고요. 정상적으로 잘 자라는 건강한 아이한테 네. 성장 호르몬을 우선적으로 치료 고려하는 것은 부모님한테도 권할 만한 일은 아니고요. 네. 그래서 잘 권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또 아까 잠깐 이제 제가 슈퍼에 가도 이 키 얘기가 그쵸. 많이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뭐 칼슘 우유 뭐 이런 것들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칼슘이 많은 음식을 많이 먹으면 키가 큰다 이런 것들은 이제 많이 언론에서 본 것 같은데 실제로 칼슘이 많은 걸 많이 먹으면 멸치, 뭐 우유 이런 걸 많이 먹으면 키가 많이 클까요? 이게 참 어려운 질문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많은 것도 좋지 않고요. 적은 것도 좋지 않잖아요. 네, 네. 그 면에서 말씀드릴게요. 이제 뼈가 자라는 데 있어서 충분한 칼슘과 그다음에 인이라는 물질은 필요한 거는 맞아요. 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충분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영양 상태가 너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칼슘과 인이 낮으면요. 뼈가 일단 약해지고요. 뼈가 잘 자라지 않아요. 네. 그래서 부족한 거는 피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네. 과하게 먹는 거 네. 이게 칼슘을 먹는 게 우리 몸에서 장에서 이제 흡수가 되는 게 100% 흡수가 되는 게 아니라서요. 네. 일정량 이상은 흡수가 안 돼요. 그래서 과도하게 먹어봤자 소변으로 다 빠져나가요. 그래서 아무 소용이 없어요. 흡수도 안 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칼슘 있는 걸 많이 먹는다. 네. 그런 거는 별다른 거는 없고요. 이제까지 의학적으로 밝혀진 거는 이래요. 개발도상국, 못 사는 나라나 개발도상국에서 영양 상태가 나쁜 상태에서는 칼슘이 포함되어 있는 우유 같은 걸 먹으면 성장에 도움이 되는 걸로 돼 있어요. 아, 네. 선진국 같이 충분한 영양 공급이 이루어지고 충분한 칼슘과 인이 아이들한테 제공되는 국가에서는 칼슘을 추가로 보충하는 거 아니면은 비타민 네. D나 칼슘을 많이 포함된 음식들을 많이 먹이는 것 자체가 와. 키를 키운다는 증거는 없어요. 아, 그래서 그렇군요.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에 속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네. 입장에서는 그렇게까지 많이 먹을 필요는 없고 네. 적정량을 먹는 거는 중요한 거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먹는 얘기가 좀 나온 김에 어렸을 때 많이 먹어야 나중에 키가 큰다. 예. 어렸을 때 찐 살은 그래서 뚱뚱해도 괜찮다. 그거 다 키로 간다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근데 요즘은 또 이렇게 뚱뚱하면 살이 많이 찌면 키가 안 큰다 이런 얘기도 같이 있고 어떤 게 맞는 얘기인가요? 우리가 이제 아이들의 성장을 가만히 보면요. 네. 날씬하게 크는 아이들 중에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키가 자라고 몸무게가 따라가 붙고 네. 키가 크고 몸무게가 따라 붙고 그런 아이들은 키가 계속 꾸준히 크는 편이고요. 몸무게가 어느 시기에 많이 는 거예요. 네. 그러면 키도 그 시기에 많이 커요. 네. 그 다음에 또 몸무게가 많이 늘려요. 네. 그러면 또 키도 거기에 따라가요. 걔는 키도 크고 몸무게도 크죠. 그 아이들을 가만히 보면은 사춘기가 빨리 오는 경향이 있고요. 그래서 어른 키가 대개는 물려받은 키, 옛날에 뚱뚱해지기 전에 클만한 그 가능성 정도에 딱 도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비만 자체는 키에 관해서 커다랗게 좋은 효과를 주는 건 없는 걸로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비만 자체는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게 네. 몸무게가 많이 나가면은 운동 같은 거 할 때 부상의 위험이 있죠. 그렇죠. 네. 그리고 심리적으로 위축이 될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는 건강이 나빠질 수 있고 네, 네. 우리 아이들의 수명은 90세가 넘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어린아이 때 생기는 비만은 성인까지 같이 이어지기 때문에 네, 네. 건강에는 굉장히 나쁠 것 같아요. 그래서 키를 키우는 목적으로 아이를 뚱뚱하게 만들고 싶은 건 아니죠. 네, 네. 영양분을 많이 이제 먹여서. 과하게 네. 주다 보니까 네, 네. 아이가 이제 자동적으로 이제 통통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네. 그와 같은 거는 키 관점에서 보면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요. 네. 그 다음에 건강 관점에서 보면은 아이한테 해로울 수 있고요. 네. 그래서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네.
그 또 이제 먹는 것과 함께 많이 얘기되는 게 운동인데요. 예, 예. 아까 연골세포 얘기해 주셨지만 예, 예. 이게 자극을 줘야 되니까 이게 좀 자극을 많이 주는 운동, 농구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줄넘기 이렇게 쾅쾅 뛰면서 그쵸. 자극을 주는 그런 운동들이 키가 큰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실제로 운동 중에서도 특별히 이렇게 자극을 많이 주는 운동들이 효과가 있다 이런 게 밝혀진 게 있을까요? 이것도 연구가 다 끝난 건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네. 같아요. 운동 중에 아이들 키 성장에 나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운동은 있어요. 어떤 운동인가 하면은 네. 초등학교 3학년짜리를 마라톤을 시키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무릎이 못 견딜 것 같아요. 네. 해롭죠? 네. 그거 같은 경우에는 아무런 도움은 안 되고요. 오히려 해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지만 고3짜리가 이제 마라톤 하는 건 상관없을 네, 것 같아요. 그쵸. 중학교도 어느 정도 되면 네. 별 상관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이의 신체적 상황에 맞는 운동은 선택하는 게 중요하고요. 네네. 키에 도움이 되는 운동, 그래갖고 그런 거는 굳이는 없는 걸로 돼 있고요. 네. 뭐 줄넘기를 좋아하면 줄넘기를 하면 되고요. 체조를 아이가 좋아하면 체조 시키시면 되고요. 요가 네. 좋아하면 요가 시키시면 되고요. 네. 뭐 이렇게 아이들 방바닥에서 뒹굴뒹굴하면서 많이 놀잖아요. 네. 뭐 아이가 그거 좋아하면 가만히 누워 있는 거야 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 하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네. 운동이 주는 가장 좋은 점은 아이들한테 좋은 점은 이런 거예요. 운동하면은 우리 경험해봤잖아요. 즐겁잖아요. 네. 그리고 음식이 무지무지 맛있어지잖아요. 아, 그쵸. 그리고 적당하게 피곤하니까 숙면을 취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친구들과의 우정을 쌓을 수 있죠. 네네. 부모님이랑 가족이랑 같이 운동하면 얼마나 즐겁겠어요. 네네. 그와 같이 긍정적인 효과가 쌓이고 쌓여가지고 아이들의 키 성장에 긍정적인 효과는 미칠 수 있다고 있기 때문에. 생각해요. 근데 네. 나머지 뭐 추가적으로 성장 호르몬 뭐 그거 같이 하는 거 그런 건 없는 걸로 돼 있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농구 선수 중에 키가 큰 거, 그건 약간 좀 다른 문제로 돼 있어요. 가드는 크지는 않잖아요. 그쵸. 그 대신 뭐 센터는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네. 운동 선수를 봐갖고 우리 눈에 키가 커 보이는 거는 살아남은 운동 선수들만 주로 봐서 그래요. 그렇지만 운동 선수 중에 살아남지 않고도 운동에 충분한 효과와 가치를 느낀 사람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느끼게 해주는 게 아이들한테 우리 부모 입장, 네. 어른 세대에서 중요한 거지. 키에 이렇게 연관시켜서 하기에는 네. 우리 아이들이 너무 소중하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렇게까지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운동 열심히 하면 밤에 쿨쿨 잘 자니까 더 예. 좋다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밤에 특정 시간에 좀 자야 키가 큰다. 10시에서 2시 사이에 자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잠을 많이 자는 아이들이 키가 많이 큰다. 이런 것들도 있는데 실제로 수면이라는 게 키 성장에 좀 도움이 되는 건가요? 이것도 연구가 다 끝난 상태인데요.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성장 호르몬이 수면 중에 많이 나온다, 운동 중에 많이 나온다는 건 부모님들이 들어서 아실 거예요. 수면 이야기 잠깐 할게요. 수면은 얕은 수면하고 깊은 수면이 이렇게 주기적으로 와요. 얕은 네. 수면에서 깊은 수면으로 들어갔다가 네. 다시 얕은 수면으로 갔다가 다시 깊은 수면으로 가는 그 사이클을 그려요. 대개는 네. 3번이나 4번의 사이클을 그리는데 그거는 이렇게 깊은 수면에 든 시기에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많이 되고요. 얕은 수면으로 가면서 성장 호르몬 분비가 적어지고 네. 또 깊은 수면으로 가면 성장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수면은 성장 호르몬의 관점에서 보면 얼마나 숙면을 취하느냐가 결정을 해요. 9시에 잠을 자서 숙면을 계속 잘 취하면서 자면 성장 호르몬 분비가 많이 되는 거고요. 네. 9시에 잤는데 내일 할 일을 하나도 안 해놓은 거예요. 속이 막 걱정이 하면서 밤에 잠자면서 계속 나쁜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러면 성장 호르몬 거의 안 나오는 거예요. 2시에까지 공부를 무지무지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네. 기분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네. 엄마한테 칭찬도 받았고. 그래서 잠을 자잖아요. 숙면하겠죠. 네. 그와 같은 경우 성장 호르몬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얼마나 숙면을 잘 하게 도와줄 수 있느냐가 관점이지 몇 시에 자느냐는 중요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가만히 보면은 행복한 아이들은 저녁 10시 이후에 공부하거나 책 읽거나 부모님하고 대화하거나 하지 핸드폰으로 게임하거나 그 다음에 잠이 안 와서 뒹굴뒹굴하면서 핸드폰으로 SNS 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를 어떻게 행복하게 자기 자신을 존중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가가 키포인트인 거지 네. 다른 건 없다 생각했어요. 10시에 재우다가 12시에 재워도 되는데요. 가능하면 10시 이후에 네. 빈둥대지 않게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아이 키성장 첫 시간에는 이제 키성장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그리고 알려져 있는 관련 속설들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많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이죠. 성조숙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팟캐스트 지금까지 진행의 김민선, 도움 말씀에 우리병원 소아청소년과 신충호 교수님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